안녕하세요, 새날입니다. 지난번에 다운받으셨던 이 딸기 디저트 그림 복사 붙여넣기 기능 써서 이렇게 딸기 다 칠해보셨나요? 재밌지 않으셨어요? 이 퍼즐 맞추는 것처럼 딱딱 맞아서 그렇게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런저런 그림들 많이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 뭐 청포도 타르트 같은 것도 딱 어울릴 것 같고 블루베리 타르트 같은 거, 그러니까 과일이 잔뜩 올라간 그런 디저트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기능 활용을 하셔서 그림 그려보시는 거 재미있으실 거예요. 오늘은 나머지 부분들 색칠을 하면서 또 알아두면 좋은 팁들, 제가 색칠할 때 신경 쓰는 부분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 생크림부터 색칠을 해볼게요. 이 부분도 제가 복사 붙여넣기로 그린 거라서 하나 색칠해놓고 복붙해서 딱딱 맞게 퍼즐 맞추듯이 색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레이어를 분리를 해놓은 상태에서요. 생크림 어두운 부분은 어떤 색이 좋을까요? 제 생각에는 주변에 딸기가 많아서 살짝 맞춰서 칠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. 붉은 톤으로 맞춰놓고 조금 밝은 색깔로 대신에 어두우니까 탁도가 좀 있도록 요쯤 선택을 해서 한번 칠해볼게요. 지금 투명도가 45%고요. 살짝 더 밝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색깔 보이시죠? 요쯤이고요. 그리고 여기 45%로 해놓고 칠해보도록 할게요. 어두워야 되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해칭으로 표시를 좀 해뒀는데 잘 알아보기 쉬우실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빛이 이쪽에서 오면서 이쪽은 밝게 칠하고 여기 안쪽에 이렇게 생크림이 굴곡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좀 어둡게 이렇게 맞춰서 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좀 이렇게 블렌더를 써서 좀 확실하게 퍼뜨려 주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음영이 생길 것 같아요. 이렇게 넣어볼게요. 근데 또 아래쪽은 좀 더 어두워서 한 번 더 깔아주고요.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를 아주 정성스럽게 칠해놓은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전체적으로 정성을 쏟은 것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칠하고 여기도 여기 안쪽 칠했고 조금 더 이 톤이 너무 딸기 크림인 것처럼 보여서 별로다. 더 생크림 같이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채도를 더 낮춰서 회색이 많이 들어가게 그러니까 여기서 더 왼쪽으로 가서 색깔을 선택을 하셔서 쓰시면 되겠죠. 그리고 나는 그게 아니라 얘를 초코 케이크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초코색을 먼저 배경으로 칠해놓고 그러고 거기에서 이제 음영을 더 맞는 색깔로 넣어서
색다른 케이크를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딸기랑 초코 조합이 은근히 좋잖아요. 그쵸? 딸기 들어간 게 안 맛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. 이쪽도 이렇게 해서 블렌더로 펼쳐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만 하면 전 좀 너무 입체감을 덜 살린 것 같아서 색감을 하나 더 쓰려고 해요. 여기에서 제가 자주 쓰는 인디고 컬러를 굉장히 연하게 만들어 놓고 어두워야 되는 부분에다가 한 번씩 더 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쏙쏙 이렇게 들어가는 게 확실하게 표현이 되도록. 그래서 이 색깔을 쓰거나 아니면 좀 더, 아무튼 더 어두운 색깔을 쓰면 그 부분이 채도가 딱 떨어지면서 좀 더 입체감이 살아나요. 그래서 내가 어두운 색에 자주 쓰고 싶은 색깔은 뭐지?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지난번에 팔레트 만드는 거 알려드렸잖아요. 거기에다가 딱 저장을 해놓고 자주 쓰시면서 나만의 그런 색감을 만들어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쪽은 햇빛을 더 못 받는 부분이라서, 그러니까 여기는 햇빛을 받으면서도 음영이 있는 부분이고 이쪽은 햇빛을 덜 받고 어두운 부분이라서 저쪽보다 좀 더 어두워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. 멀리서 보니까 너무 어둡게 된 것 같아요. 그쵸? 그럴 때는 이 지우개를 불투명도를 낮춰놓고 이렇게 지워서 좀 더 밝게 만드는 것도 방법이에요. 이렇게. 그리고 여기 뒤쪽도 자주 살펴보셔야 돼요. 이 디저트 그림이 조금 어려운 거는 사실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두운 색깔들을 좀 많이 쓰기 시작하면 되게 맛이 없어 보여요. 디저트 그림은 사실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맛있어 보여야 되거든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자주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서 뭔가 내가 지나치게 시커멓게 만들고 있진 않은가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아래쪽에만 좀 더 어둡게 해볼게요. 근데 인디고를 쓰기에는 좀 너무 탁해서 아까 썼던 색깔을 좀 더 어둡게 만들어서 살짝씩 더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.
때쯤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또 신나게 해봐야겠죠. 이렇게 복제를 하고 옮겨서 똑같이 만들어주고, 뭔가 살짝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있을 때는요, 블렌더로 이렇게 퍼뜨려서 그 부분을 채워준 다음에 튀어나간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또 새로운 꼼수로 이렇게 쉽게 편하게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좀 어색하다 그러면 살짝 더 어두운 톤으로 한 번 더 눌러서 그림자가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됐나요? 완성을 해놓고 보니까 전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어서 밝기만 좀 더 조정을 해볼게요.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. 그리고 나서 여기 아래쪽도 똑같이 크림이니까요. 조금 전에 썼던 색깔을 쓰면 되는데 금방 색조 조정을 하면서 조금 전에 그 색깔이 바뀌었잖아요.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여기 네모난 사각형 보이시죠? 요거 누르시면 요렇게 동그란 애가 뜨는데요. 얘가 스포이드랑 똑같아요. 색깔을 내가 요 색깔을 쓰고 싶어 해서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. 그러면 여기가 색깔이 바뀐 게 보이실 거예요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요걸 눌러서 쓰고 싶은 색깔에다가 갖다 놓고 위쪽이 선택된 색깔이에요. 밑에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, 그러고 나면 여기 위에가 색깔이 짠 바뀌어요. 다시 볼게요. 이렇게 옮기면 위쪽이 색감이 밝은 색깔, 아래쪽은 지금 선택되어 있는 빨간 색깔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쓰고자 하는 색깔에 놓으면 여기 위에가 색깔이 변해요. 이 상태로 이렇게 쓰시면 그 전에 썼던 색깔을 쓸 수 있는데, 대신에 좀 조심해야 될 점은요, 100% 그 색깔이 아니에요. 왜냐면 이게 불투명도가 있는 브러쉬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, 처음에. 그래서 불투명도가 있어서 얘를 흰색에다가 올려놓고 칠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색깔이 눈에 보이는 색깔이 아니라 그 흰색이 조금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이게 종이 캔버스 위에다가, 종이 파일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. 그래서 어느 부분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그 종이 질감 파일에 있는 그 회색빛이 같이 선택이 되면서 내가 쓰고자 하는 요 색깔보다 훨씬 더 회색이 많이 도는 그런 색깔이 선택이 될 수도 있다. 그리고 똑같은 색을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다음에 칠할 때 불투명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연한 색깔이 발색이 돼요. 그래서 이 기능은 사실 제가 사용하는 거를 추천드리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제 알려드린 건데, 그래도 뭔가 마음이 급할 때, 그럴 때는 한 번씩 쓰셔도 괜찮고, 또 같이 색감 조정해서 맞춰도 괜찮으니까요.
뭔가 편하신 대로 활용을 한번 해보시라고. 저는 잘 안 쓰는 기능이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그 색깔과 100% 똑같은 색깔이 발색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를 해두시고 이렇게 써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살짝 옮겨서 어두운 부분에 한번 깔아주도록 할게요. 좀 더 어두운 색깔이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좀 더 어둡게 선택을 하고 브러쉬를 많이 줄인 다음에 이렇게 딸기 바로 밑에 굉장히 어두워야 되는 부분들, 또 생크림 밑에 어두워야 되는 부분들에다가 이렇게 터치를 해서 입체감을 살려보도록 할게요. 요 그림자를 넣을 때 레이어를 요 딸기 아래쪽으로 옮겨서 넣으시면 훨씬 좀 더 깔끔하게 쉽게 넣으실 수 있어요. 레이어가 딸기보다 위쪽에 있으면 당연히 이 어둡게 칠하는 게 딸기 위로도 올라가면서 좀 더 지저분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두고 살살살살 넣어주시면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됐나요? 좀 더 이렇게 살아나는 것 같나요? 그리고 이쪽은 전체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금방 썼던 색깔을 좀 연하게 만들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깔고 간 다음에 그러고 명암을 넣어줄게요. 똑같은 색입니다. 금방 명암 넣었던 색이랑 똑같은데 어둡기만 좀 조정을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입체감을 살려놓은 다음에 밑에 또 이렇게 넣어줍니다. 그러면 빛이 쪽에서 오면서 이쪽은 좀 더 그림자가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. 근데 조금 더 어두웠으면 좋겠다 하시면 좀 더 어두운 톤을 한 번씩만 더 깔아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좀 더 어두우면서 이 딸기들 자체가 더 어두웠으면 좋겠다 하시면 딸기 위에다가 레이어를 얹어놓고 한 겹씩 더 칠하면 딸기랑 같이 이제 여기에 음영이 들어가서 뭔가 분리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같이 어두운 톤으로 한 번씩 더 깔리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저는 이렇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다른 색깔을 쓸 때 레이어를 분리를 해서 한번 명암을 깔고 그러고 그 다음번에는 위에다가 얹어서 전체적으로 명암을 한 번 더 깔고 이렇게 됐습니다. 그리고 여기 위에 발랐던 크림에서 썼던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저는 여기 딸기 사이사이에 있는 데도 색칠을 해줄게요.
지금 사실 마음이 엄청 급해요. 지금 촬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이걸 완성을 해서 마지막에 짠!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하고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굉장히 불안합니다. 좀 더 손놀림을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. 아주 하얀색의 생크림을 좋아하시는 분들, 그런 케이크를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색칠을 하지 않고 그냥 하얀색으로 남겨두셔도 상관없어요. 근데 저는 저 위에 있는 크림 색깔이랑 좀 맞추고 싶어서 일일이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. 짠! 그래서 이렇게 옆 경계 부분은 좀 확실하게 색감의 차이가 나게 만들어서 좀 더 이 입체감이 살아나도록 만들어 봤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빵 시트를 색칠을 해야겠죠? 시트 색깔은 자연스럽게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정도 색깔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. 또 이런 그림 그릴 때 이 빵 시트랑 생크림이 그 실제로 보면 확실하게 딱 구분이 가 있다기보다는 케이크에 그 크림이 좀 스며들어 있을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뭔가 경계를 딱 정해서 지우는 것보다 이 블렌더로 문질러서 거기를 조금 더 퍼지게 만들어주면 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. 그래서 그거는 취향대로 선택을 하셔서 완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또 옆쪽도 한번 칠해보도록 할게요. 이번에는 색조 조정 기능을 쓰지 않고 처음부터 어두운 톤을 칠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기다가 이제 빵 질감을 조금 더 살리고 싶잖아요. 그럴 때는 그냥 어두운 색깔로 한 번씩 터치만 좀 더 해주시면 되거든요. 색깔을 살짝만 어둡게 해서 이렇게 찍었을 때 티가 나면 돼요. 이렇게 찍었을 때 티가 날 만한 색깔로 고르셔가지고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해주시면 금방 빵 질감이 살아납니다.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찍어서 살려주시면 되고 또 불투명도 조절해가면서 하시면 좀 더 풍성하고 예쁘게 완성이 되고요. 그래서 보송보송 폭신한 빵 질감을 이렇게 살려주면 돼요. 이렇게 점을 찍어서 살려주시면 되고 또 이렇게 크림 샌딩 되어 있는 부분에 살짝씩 이렇게 더 터치를 해서 약간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입체감을 좀 더 살려주셔도 되고요. 요거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. 됐죠? 그럼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그림자하고 플레이트도 색칠을 해야겠죠. 제일 아래쪽에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좀 마음이 급해서 밝은 색, 회색에서 그냥 색칠을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음영만 넣고 그 지난번에 가우시안 블러, 가우시안 흐림 효과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만들었더니
다른 작가님들께서 이렇게 본인들도 많이 쓰시는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. 그러면서 그림자 넣는데 많이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저도 가끔 그림자 넣을 때 쓰는데 아마 시도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벌써. 그쵸? 근데 뭔가 어색하네 싶은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드릴까 해요. 금방 이제 여기 플레이트에다가 넣은 색깔을 여기다가 넣고 그림자를 넣으시겠죠? 이렇게 항상 요 순서는 레이어는 그림자는 항상 아래쪽에다가 놓으시고 넣어주세요. 그래서 여기 바로 밑에는 좀 많이 어두울 거라서 이렇게 넣으실 거고, 그리고 여기 뒤쪽은 햇빛이 비치면서 뒤로 갈 거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많이 하시겠죠? 근데 이때 좀 자연스러우라고 가우시안 효과를 쓰실 거란 말이에요. 이렇게 하시고 가우시안 해서 이렇게 흩어지시겠죠? 근데 뭔가 이렇게 하고 나면 뭔가 어색하고 마음에 안 드셨던 분들 분명히 계셨을 것 같아요.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또 상관없겠지만 그럴 때 요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. 여기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두워야 되고요. 확실히 여기 케이크 요쪽 밑에 칠했던 것보다 더 어두운 색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요거 하나 체크해 보시고요. 그래서 여기 색감 하나 더 깔아주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이게 가우시안을 쓰고 뭔가 이질감이 느껴지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너무 이 가우시안 효과를 쓰고 이 밑에 그림자 생기는 거에만 신경을 써서 어색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빵 아래쪽에도 당연히 그림자가 더 들어가야 돼요. 그래서 이 쓴 색을 같이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덧칠을 하면서 아까 딸기 색칠 할 때도 이 그림자를 밑에도 한번 깔고 위에 같이 얹어서 또 한번 서로 섞일 수 있게 깔아준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얘도 밑에 그림자를 해주고 이 빵이랑 같이 섞일 수 있게 여기 위쪽에도 그림자를 하나 더 깔아서 더 어둡게 이 빵까지 어둡게 만들어서 얘네들을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. 그 뭐지? 화장하는 기법 중에 우리 그 스모키 화장하는 거 중에 보면 되게 어두운 톤을 칠하잖아요.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지려면 전체적으로 색깔을 잘 칠해놓고 블렌더로 잘 해주고, 그리고 가운데에 그 컬러감을 잘 설정을 해줘야 어색하지 않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그림자를 하실 때에도 뭔가 더 신경을 써서 이 주변까지 같이 어두워질 수 있게 좀 더, 그러니까 하는 김에, 색칠하는 김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명암을 넣어주시면 어색하지 않고, 그러니까 그림자랑 이 그림이랑 들뜨지 않고 착붙해서 진짜 입체감 있는 그런 그림이 될 거예요.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어색하다 하는 느낌이 드는 부분은 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거 한번 신경 써보시고 색칠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. 근데 그렇게 해도 뭔가 해결이 안 되던데요 하시는 분들은 또 얘기를 해주세요. 제가 또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살짝 더 어두운 게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어요.
그래서 여기 아랫부분도 아예 그 그림자랑 같이 맞물려서 어두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렇게 하면 어색하지 않게 그림자를 넣으실 수 있어요. 여기도 한 번 더 썼던 색깔 그대로 써서 넣어줄까요? 이렇게. 그러면 짠!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.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제가 아까 전에 따로 색칠을 해뒀습니다. 짠!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. 좀 더 완성도 있게 나는 여기 밑에도 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또 깔아도 되겠죠. 제일 아래쪽에 놓고 얘를 조금 더 어두운 색을 쓰셔서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명암을 넣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. 이렇게. 대신에 더 어둡고 진하게. 그래서 이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떠셨어요? 딸기 디저트 그림. 여기까지 색칠하시는데 여정이 좀 힘드셨던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. 다음번에는 제가 조금 더 차분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꽃그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